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12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광명 경주 극저배당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극저배당이 아닌 12경주에서 66배, 13경주에서 65배, 15경주에서 53배라는 이변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당혹감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에서도 역전당했었고 또 틈새가 또 발생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선수들이 꽤 많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레이스 쉽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짜여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팀 간 대결로 편성이 많이 짜여졌습니다. 13경주, 15경주 세종하고 동서울이죠. 15경주는 또 수송하고 김포에다가 14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특성급 경주가 일요경주 전일 쉬운 편성에서 이변이 발생이 됐는데 금일은 편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하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특성급 자꾸 이렇게 팀 간 대결로 짜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복잡하고 또 어렵다는 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팀 간 대결보다는 그냥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배팅하는 입장에서도 강자들의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될지 아니면 팀 간 대결로 나눠 놔야 될지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배팅하는 데 있어서 또 상당히 좀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팀 간 대결은 좀 지양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배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12경주 정한을 전일 나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한 바퀴 뒤점에서 내선으로 좀 힘을 쓰다 보니까 막판 종속에서 유지가 안 됐습니다. 전체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전반적인 종속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2착도 아닌 3차권으로 머물렀어요.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하늘. 하지만 금일은 강축입니다. 헌데 문제는 후착이 까다롭습니다.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정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착권 얼마든지 변수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3경주 세종팀하고 동서울팀의 맞대결입니다. 동서울팀 1번, 2번, 3번, 세종팀 4번, 5번, 6번, 7번 수적인만 놓고 수적인 면에서는 세종팀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박승민과 김주호 특히 정윤재 전일 한 바퀴 선행을 김민준이 지켜주다 보니까 후차권에서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감 얻은 정윤재가 힘을 쓰면 이번 편성 세종과 동서울 맞대결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세종팀 김용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득점은 문희덕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문희덕 강자들 후미 공략해 나가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졌다 뿐이지 문희덕을 선수들이 과연 강자를 인정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희덕보다는 전 최근 들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또 김연경이 강자죠. 문희덕과의 동반 입상에서도 김연경이 상대 전적면에서도 김연경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 김연경의 선정 가능성 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윤영구가 때리면 박병화가 젖히기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박병화 우승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수성하고 김포팀이 맞대결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3번, 4번, 5번은 수성, 1번, 2번, 6번, 7번은 김포팀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 간 대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류지열이 분명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조부담 안고 있는 류지열을 중심으로 하는 수성팀 김포팀이 먼저 덮고 시작하면 류지열도 내선에서 갇혀서 힘 한번 못 써볼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 정하늘이 올라갔었다라면 상당히 좀 경주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었었는데 정하늘이 빠지다 보니까 인천하고 김희준의 전략적인
타협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공태민이 이번에 차 컨디션이 좋아요. 인천이 공태민과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김희준도 박용범, 김민준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경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번 한 경주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정한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11초 대 초반까지 끌어냈는데 전체적인 시속이 좋았고 막판 종속은 좀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한 바퀴 지점에서 다소 좀 몸싸움 아닌 신경전까지 펼쳐지다 보니까 서둘렀었던 것 같습니다. 완급 조절에 실패하면서 2차 캐도 결승 갈 수 있었던 것을 류지열이 넘어서다 보니까 3차권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정하늘도 결승 못 갔고 결국 후미권에서 좀 이변이 발생되다 보니까 류재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에 저러의 찬스를 잡았었는데 결국 점수에 밀리면서 류재열도 참 운 없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일단 정하늘 실력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와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반 입상 놓고 본다면 이웃팀이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이웃팀과 양희천, 박진영은 노조 선수들입니다. 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정하늘 입장에서는 권혁진, 박진철, 오기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 권혁진 21기 동기생이라는 점 또 비파업 중에서는 권혁진이 가장 점수가 높고 발주 대처가 좋기 때문에 정하늘이 권혁진 달고 쏘면 권혁진도 마키한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적극적인 협공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90년생입니다. 근데 권혁진이 1월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정하늘에게 1년 선배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협공은 가능한 상황이죠. 3번이 2번을 챙겨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하늘은 파업 비법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동반 입상 경험하는 이웃뜸을 달고 쏘면 2번 편성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영이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웃뜸이 자리 잡게 된다면 그냥 정하늘 박진영 활약 나가게 해서 이웃뜸 다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후미권에 단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굳이 이웃뜸을 노골적으로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21기 동기생 비파업 중에서는 한 명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챙겨줄 선수는 권혁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좀 더 우선하실 때 3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동서울팀 1번, 2번, 3번 여기에 세종팀 4번, 5번, 6번, 7번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정윤재가 한 바퀴 때렸어요. 시속감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김민준이 철저하게 지켜주다 보니까 착수구까지 진입했습니다. 후차권에서도 60배가 넘는 배당이 나왔었는데 정윤재가 자신감을 얻었었기 때문에 박승민하고 김조가 서둘러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방극산을 중심으로 최동현, 김용수, 박성현이 자리 잡고 있는 세종팀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정윤재 믿다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가 서두르게 된다면 전일처럼 완급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김민준이 철저하게 지켜줬습니다만 금일은 정윤재가 타정부터 때려야 되기 때문에 3번과 1번은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 동서울팀이냐 세종팀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방극산도 시속감 괜찮고 박성현도 요즘 선행감 많이 올라왔어요. 그 점 때문에 김영수하고 최동현의 세종팀 협공이한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5번, 7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박승민이 외선에서 날라올 수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7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 세종 완승 쪽에 7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5번 쪽 우선하시되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정윤재가 때려준다면 박승민의 뒷자리는 김주호가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설 완승이라고 한다면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3번과 1번 동반 입상, 2번 편성 충분히 가능한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동현이 후미권 막혀나간다면요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하고 3호예요. 3일하고 3호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정윤재 외에는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뭐 박승민도 그렇고 김주호도 그렇고 타점부터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극산, 박성현, 최동현을 포진시킨 김영수가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7번, 5번 쪽을 먼저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이번 편성은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가 같습니다. 문희덕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과연 득점 높다고 문희덕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희덕이 최근 들어서 몸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하지만 마크 추피에 의한 작전 위주로 경주를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과연 인정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희덕 입장에서는 김연경이 있죠. 윤영규가 있고 전영규가 있습니다.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박병환은 강준영, 최병일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비팝 쪽에서는 뭐 윤영규가 힘을 쓰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 1번 3번 수를 자리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속 자체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박병화가 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뒤늦게 6번, 1번 날라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윤영금 있다가 김연경, 문희덕 함께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박병화의 선제를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어요. 아쉬움을 남겼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좀 더 좋은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병화가 넘어서게 된다면 김연경과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문희덕하고는 13기 동기생이에요. 그 점 때문에 7일하고 7, 6입니다. 전일 죽 썼기 때문에 이번 회차 고전했기 때문에 박병화 중심으로 박병화가 머리 치게 된다면 괜찮은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일하고 7, 6을 먼저 박병화 선정 가능성을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13기 동기생이에요. 금일만큼은 박병화가 외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면당해도 윤영구가 시속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후라도 넘어서면 7일, 76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리대로 가게 된다면 문희덕과 김연경 우승 다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연경 쪽에 우선하고 싶어요. 직선에서 취입발 상대전적만 놓고 본다면 김연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 최근 들어서 견제 당하다 보니까 아쉬웠습니다만 1호 경주 때는 또 김연경이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 복수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의 뒷자리는 전용규가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 6번, 1번, 3번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2번이 때려봐 시속감이 어중간하죠. 문희덕이 지켜주려고 하다가 1번, 3번 모두 다 직선에서 취입해 살려나갈 수도 있는 만큼 16하고 13이에요. 16하고 13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6하고 13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딱 박병호가 우승 차지에 나가기 딱 좋은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승부수 띄운다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7번과 1번, 7번과 6번으로 박병화의 선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박병화 먼저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팀 간 대결로 짜여졌습니다. 김원진, 유재열, 김형모, 여기에 왕지현, 김민균, 김용환, 한타키, 수성과 김포팀으로 양분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경주가 팀 간 대결이 아니라면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점배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팀 간 대결로 짜여졌기 때문에 류재열이 노골적으로 김용환을 챙겨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원진이나 김용모 한 명을 챙겨
챙겨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수성팀도 팀 간 대결이 펼쳐졌을 때는 팀끼리 뭉치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류지열 입장에서는 김원진이나 김형모 둘 중에 한 명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전법적인 궁합만 놓고 본다면 김원진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원진 류지열하고 훈련한다고 딱히 써놨어요. 류지열은 또 김옥철하고 훈련한다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아마 일단 두 선수가 함께 훈련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김형모보다는 김원진과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라는 점에서 4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문제는 팀 간 대결로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객관적인 기량이라는 걸 배제할 수 없죠. 뭐 전일은 김영환 마크에 만족하면서 하심을 하겠습니다만, 류지열 뒷자리 물고 가게 된다면 따라 나서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류지열도 5번, 3번, 4번, 6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뒤쪽으로 김포팀 선수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이 6번을 챙겨준다고 한다면 뭐 김포팀도 딴지 걸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4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직접적으로 챙겨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좀 현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원진 쪽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지열의 선행감이 확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팀 간 대결이라고 하면은 변수가 항상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류지열하고 김영모, 김원진이 있는데 왕지연하고 한탁기가 덮고 시작해버린다면 류지열 내선에서 갇혀서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영환이 직선에서 추임력 발에 나간다면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6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왕전이 때리지만 않는다면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위하고 6위는 김포 완승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팀 간 대결이라고 한다면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를 포진시킨 팀이 상당히 유리하죠. 류지열입니다. 수성팀이에요. 4번과 3번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4번과 6번은 차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전일 정하늘이 착순권에서 진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정하늘이 포진 됐었더라면 동서팀 김희준과 협공을 통해서 뭐 인천까지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했었던 상황으로 연출될 뻔했는데, 하필 정하늘이 빠지다 보니까 인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경주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인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는 수도권 선수입니다. 김희준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SS반, 인치환, 아무래도 김희준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뭐 김희준도 정하늘이 있다면요, 뭐 동서팀끼리 뭉친다면 뭐 인천도 딴지거지 못하죠. 하지만 이번 편성은 김희준도 인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인천의 뒤를 물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 쪽에, 2번하고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문제는 인천이 공태민이 몸 상태가 좋은 거 알죠? 전일도 정하늘의 11초 대 초반 시속을 직선에서 고개 들고 차가 나왔어요. 인천이 공태민과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희준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26하고 27 두 차권 2번과 6번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특성급 결승 경주 임채빈하고 정종진 빠지면 그야말로 난타전입니다. 어렵게 흘러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인천이 공태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희준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진 않을 것 같아요. 김민준이 힘을 쓰고 김희준이 취입해 나가는 김희준의 뒷자리를 박용범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과 5번이죠. 6번하고 5번 22기 동기생입니다. 김민준이 안창진 활약에 나가면서 젖히고 김희준이 김민준 활약에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박용범은 김희준만 쫓아갑니다.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정하늘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인천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희준도 인천을 인정하고 경준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착순권 보장이죠. 인천도 김희준을 인정하고 경준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2, 6경주권 주력 승부에다가
2번, 7번 차선을 한번 컨디션 좋기 때문에 김포팀 아무래도 또 치앙마이까지 전지훈련 다녀왔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주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뭐 경주랑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